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상포진이 최근 환절기 계절 변화와 일시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20, 30대 젊은 연령에서도 흔치 않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앓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든데요.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몸통의 한쪽에 통증과 발진, 물집을 동반한 피부병변이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에이즈 혹은 암 등이 있는 환자라든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라든가 이런 전신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게 되면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 감염 후 잠복 상태에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생깁니다. 증상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한 통증, 감각 이상, 저림, 가려움증 등이 2, 3일간 나타나다가 바이러스가 피부에 도달하게 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개구리 알처럼 뭉친 물집이 띠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 후에 물집이 터져서 딱지가 되었다가 2, 3주 후에는 딱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피부 병변은 구획을 정해놓은 듯이 해당 신경이 분포된 부위에만 생기게 됩니다. 발생 부위는 흉부신경이 50%, 안면을 지나는 뇌신경이 20%, 요추신경, 천골신경의 빈도입니다. 대부분 한쪽으로 발생하고 양쪽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성이 통증은 날카로운 통증, 또 쑤시는 듯한 통증, 또 찌르는 듯한 통증,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등으로 표현합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피부 분절을 따라서 통증, 압통, 감각 이상이 발생하며 가벼운 자극에도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라든가 권태감, 발열이 극히 일부에서 동반할 수가 있고요. 처음 증상이 몸의 한쪽 편에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만 나타나고 피부 증상이 없어서 근육통이라든가 다른 내부 장기 원인을 잘못 판단해서 검사하거나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병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대상포진은 그 수두와 관련된 피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병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심하게 걸리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약하게 앓고 지나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수두대상 포진 바이러스는 수두가 난 후에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경부포를 따라서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으로 발병합니다. 인구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일생 동안 한 번쯤 걸리고요.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대개 평생 1회 정도 발생하며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5%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인자는 나이며 이외에도 종양질환,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외상, 피로, 스트레스 등 세포맥의 면역을 저하시키는 조건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좀 그런 궁금해지는 게 이 대상포진이 전염이 가능한 질병인지 좀 궁금하고요. 합병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대상포진 환자 접촉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두에 걸린 경험이 없는 어린이라든가 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걸렸어도 다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률은 매우 낮아서 0.1에서 1% 정도입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것은 안면마비라든가 실명, 난청, 신경통 등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가장 흔하며 통증이 심한 합병증입니다. 피부 발진이 치료된 후에도 대개 30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라든가 간헐적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라든가 쑤시는 듯한 통증 양상이며 우울이라든가 불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세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물고 또 60세 이상에서는 약 50%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눈에 생기는 안구 대상 포진은 3차 신경의 하나인 눈신경 부분을 침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옆이라든가 끝에 수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합병증으로 또 포도막염, 각막염, 결막염, 망막염, 시신경염, 또 녹내장, 외안근 마비 등이 발생해서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람세 헌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러스가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침범해서 귀나 입에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과 말초성 얼굴신경 마비가 나타납니다. 발열과 피곤을 보이다가 귀가 심하게 아프고 안면 마비, 또 안구진탕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전정기관을 침범해서 현기증이라든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수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수두와 대상포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수두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수두는 소화기에 흔한 발진성 질환 중에 하나로서 수두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머리, 얼굴, 몸통 및 팔, 다리에 퍼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발열, 피로가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수두 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거나 피부 병변 수포에게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두를 진단받았다면 같은 집단 생활하는 다른 소아에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 병변이 딱지로 덮일 때까지는 격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학교, 유치원, 학원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두를 앓은 후에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감염 확률은 수두에 걸리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수두와 대상포진의 백신 접종 시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수두 같은 경우는 대개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 1회 정도 시행합니다. 또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권장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인데요. FDA 승인 기준으로서는 50세 이상부터도 가능합니다. 대상포진이나 수두 감염 병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대상포진이 51% 감소하고요. 또 포진 후 신경통은 67%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적고 특히 80대는 18% 감소밖에는 안 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60에서부터 69세보다는 예방 효과가 약하지만은 신경통 예방 효과는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합니다. 대상포진에 걸렸으면 바로 맞지 말고 1년 후 지나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앓은 지 1년 이내는 잘 안 생기고 또 백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상포진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통증 억제라든가 바이러스 확산과 2차성 세균 감염 억제, 또 포진 후의 신경통 등의 합병증 예방입니다. 대상포진 초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에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신속히 투여해서 그렇겠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수포가 형성하고 72시간 이내에 투여하게 되면 피부 병변의 치유를 촉진시키며 급성 동통의 기간을 줄이고 또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작이 늦을수록 피부 병변이 나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발병 시기가 노년일수록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가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50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라든가 또는 3차 신경 피부 분절이 이완된 경우라면 수포 발생 72시간 후에도 투여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통증은 몇 년간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통제로 가라앉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항우울제라든가 항경련제까지도 투여하기도 합니다. 급성기 통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 중추신경의 감작을 억제함으로써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서의 진행을 방지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